차를 잘 못타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차만 타면요, 입을 벌리고 헐떡이며 침을 흘리는 등의 불안과 공포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심하게 멀미를 하여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요, 차량을 이용한 이동은요 필수이기 때문에 적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차를 못 탄다면요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 하고, 차멀미가 심하다면요 어떤 예방이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이가요 차를 못 타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좀 드물긴 하지만은요 그야말로 멀미인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멀미죠. 평형감각의 미숙으로 어린 고양이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귀 안쪽에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등을 느끼고 침을 흘리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 1살이 넘어가면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고양이의 가장 흔한 차를 못 타는 원인인 불안과 공포 반응입니다. 즉, 차만 타면은요 불안하고 두려우며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심하게 울거나 대소변을 차 안에서 보기도 하고요, 헐떡이거나 입을 벌리고 개고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서 고양이가 흥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심하면 침을 흘리다가 구토를 시작하기 때문에 멀미로 착각되는 경우도 많지만은요 사실상 심한 공포 반응입니다. 차라는 낯선 환경 자체가 주는 공포도 있고요, 동물병원의 방문과 같은 이전에 차를 탔을 때 안 좋은 기억 역시 불안과 공포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단순히 차 안의 환경이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차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차 안은요 좁고 밀폐된 공간에 답답한 공기의 질 역시 안 좋고요, 자신의 냄새가 전혀 없는 낯선 영역입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불쾌한 진동과 흔들림이 있으며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이런 공간인 것입니다. 고양이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괴로운 공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차 타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시각 정보와 균형 감각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차량의 움직임과 또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요 몸은요 중력을 거스리는 움직임을 심하게 느끼는데요, 실제 시각 정보를 통해 들어오는 차량 주변의 환경은요 자신의 몸의 감각과 다르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감각의 이상이 고양이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진 이런 고양이에서 종종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고양이가 나와 함께 편안한 차량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차로 이동 전에 적절한 이동장에 넣어줍니다. 슬리피 파드와 같은 아늑하고 소음이나 충격에 강한 소재의 이동장에 고양이를 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동장에는요 평소 집안에서 입던 여러분의 티셔츠나 고양이가 쓰던 타올이나 담요가 깔려 있어야 하고요, 캐리어 밖에는요 평소 집안에서 사용하던 집의 냄새가 강하게 밴 목욕 타월이 덮여져 있어 밖을 못 보게 하는 게 고양이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적절히 차 내부의 공간을 준비해 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요 차에 중요한 손님을 태워야 한다면요 그 손님에 맞게 차를 청소하던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겁이 많고 예민한 손님을 태운다는 생각으로 차 내부를 적절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차 안의 공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요 차 안 내부에 방향제를 모두 치워줍니다. 음악은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차 내 공기는요 외부 공기 유입으로 바꿔줍니다. 모든 창문은 닫아서 소음이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이동 간의 고양이는요 절대 케이지 밖으로 꺼내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요, 공포 반응을 줄이기 위한 보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줍니다. 차량 내부와 캐리어 안쪽에 펠리웨이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고요, 고양이 목에는요 센트리 카밍 칼라를 사용합니다. 항시 고양이의 냄새가 밴 담요를요 캐리어 안쪽에도 깔아주고 밖은 못 보게 덮어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고양이를 차에 태운 뒤에는요 시동을 켜고 소음과 진동에 어느 정도 적응을 시켜줍니다. 고양이가 차에 탔다면요 시동을 켜봅니다. 차량의 엔진 소리와 진동에 익숙해지도록 한동안 가만히 놔둬보는 겁니다. 언제라도 고양이가 불안해하거나 숨을 헐떡거리거나 혹은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로요, 여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면요 천천히 운행을 시작해 봅니다. 우선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동 거리를 늘려보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됐다면요 이제는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차를 타는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차를 잘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동 과정에서 흔들림이나 급격한 교통 환경의 변화는요 언제든 고양이를 다시 불안하게 하거나 차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요, 만약 고양이가요 불안도가 지나치게 높고요 또 예민하여서 차량 탑승이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요 이때는 항불안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고양이는요 강아지와는 달리
반복된 훈련으로 차량의 이동 같은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차만 타면 패닉에 빠지고 침을 흘리고 헐떡이며 공포 반응을 보인다면요, 이것을 훈련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항불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출발 2시간 전에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은 항불안제를 먹이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이 고양이의 안정감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차만 타면 멀미를 한다면요, 사실 이것도 멀미일 가능성보다는요, 공포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미리 처방받은 항불안제를 출발 전에 먹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 고양이가 차를 타지 못한다면요, 이동의 자유를 잃게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며, 또 급할 때 병원의 방문도 힘들어지게 되어서 의료 혜택 역시 받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고양이가 차를 잘 타는 건 역시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 참을며 차 타기 적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